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5월 17일 날 천신만고 끝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두고 온 기업인들의 재산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을 가까스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문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문을 이제 허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3차례 방문 신청을 했으나 다 불허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우리도 신청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자체를 하지는 않았어요. 항의성 그리고 항가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갈 수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됐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북측이 지금 방문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측을 상대로 하는 인사 라인에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은 작년 9.19 공동선언 이후에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굉장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빨리 북측이 수용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방미를 허용을 받았는데 북에서는 왜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왜 방문하고 분리시키냐 이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설을 위한 방문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급하게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곧바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겠죠?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참 10년 전에 이 얘기를 아까 이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개성공단은 정말 수많은 상고 끝에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이호 여사께서 돌아가셨죠. 이 개성공단은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의 그 사업적인 상상력, 엄청난 상상력이죠. 이 상상력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정작 현실화되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도에서야 비로소 첫 삽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 2월 11일 날 문이 닫힌 기점으로 보면은 북측 근로자 54,000명,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약 20만 명이 넘는 개성시내 대부분의 주민들과 그리고 200여 개가 되는 남한 측 기업, 그리고 5,0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이 마녀 같은 박근혜 정부 때 일순간에 닫아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닫은 것은 좋은데 정말 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피눈물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때 닫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측에 2015년 기준으로 한 1억 달러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을 해서 당연히 일을 시켰으니까 임금을 지급을 해야죠. 그리고 총 12년 동안의 운영기간 동안 약 6억 달러의 돈이 현금이 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임금을 핵개발을 하든가 대량殺伤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되었다라고 당시 홍명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세상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모든 외화는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외화는 한국은행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뿌려지죠.
만약 그렇다면 50억 달러가 넘는 북중 간의 교역이 있었거든요. 제재가 되기 전에. 그러면은 중국이야말로 가장 큰 북한 핵 개발의 원흉이 되겠죠. 왜?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현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물력 대금도 현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도 또한 현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그거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근거를 홍영표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원에서 1990년대 탈북자한테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2004년도에 개성공단을 열었는데 그 전에 한 10년도 전에 탈북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만약 그런 걸 알겠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대부분을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을 해옵니다. 심지어는 국제 쌀값이 높아지니까 우리 개성공단 관리원은 남측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관리원에다 쌀을 대신 그 돈으로 사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이런 형편입니다. 물론 모든 내화는 중앙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그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는 꼬리표가 안 붙거든요. 제가 저 장황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단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 의회의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아마 오늘 이제 밤에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미 의회 관리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임금이 달러로 임금이 그 개성공단은 다 달러로 거래하거든요. 이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애국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2월 28일 날 날짜도 기억나는데요.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12월 28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현금 지급으로 지급한 임금이 핵개발에 전혀 전용된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럼 정부는 공식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그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애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개성공단 체계 그리고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심지어 미 의회 의원들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저쪽 끝에 붙어있는지 휴전선 근처에 붙어있는지 조차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리고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호 대표도 유엔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엔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과 민생 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년에 북측에다가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품을 보내기로 했는데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트럭에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트럭이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못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를 한번 좀 까고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은
미약가라도 해서 가져가야죠. 왜 못 보냅니까? 우마차에 실어서라도 보내고 아니면 사람이 시계에 져서라도 저는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신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딱 1년 전 싱가포르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하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핵화를 하자. 이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미군 유해 소환도 있었죠. 근데 핵심 축은 그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입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생 분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의 20만 명 이상, 그리고 남측의 2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 5천 개 이상의 삶의 터전인 민생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량 다 거기 생산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품을 실어나르는 그 트럭, 이런 것들이 제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의 제재가 핵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달러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거래를.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판문점 공동선언도 했죠. 9.19 평양 공동선언도 했죠. 싱가포르 선언도 했죠. 그리고 남북 간에 수없이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미 간에도 제네바 합의도 있었죠. 9.19 육자 합의도 있었죠. 수없이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성공단의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한반도는 안전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에 하나만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소위 말하면 휴전선에서 DMZ 안에서 녹함 지뢰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게 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이 녹함 지뢰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 한 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그리고 그게가 어디까지 갔냐면 서로 대북 비방, 대남 비방하는 스피커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북측 도시가 어디겠어요? 개성시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개성시인데 우리가 출입을 하는, 개성공단으로 출입하는 그 입구에서 직선으로 몇 킬로 안 돼요. 남측에서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틀면 개성시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걸 틀려고 했어요. 그걸 트는 순간 개성공단은 가동을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음파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북측에서 나와서 똑같이 방위 음파를 쏩니다. 그런데 당연히 스피커가 가장 효과를 보려면 거기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장 지휘관의 판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서로가 거기서는 왔다가 스피커가 왔다가 이동식 스피커가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북측이 돌아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게 개성공단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협정을 하더라도 그 깨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전쟁을 아무리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걸몇 번을 다짐하더라도 전쟁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가 저는 남북 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산 증인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전쟁 못 일으킵니다. 바로 이게 저는 진정한 평화고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개성공단 즉시 재개돼야 됩니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지금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후퇴해서 지금 섬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실내 구축과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선비핵화로 가고 있고요. 이미 갔고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냐? 도저히 그동안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염원해왔던 북한 붕괴론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봤지만 북한 붕괴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북은 미국에게 12월까지 셈법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대해서는 계속 쌀 지원, 인도적 지원, 비본질적인 얘기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라고 하면서 남북 양 당국이 재개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장애물도 조성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약간의 균열을 보이더라도 당장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해서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지금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미국도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북한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한 번만 하시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감사합니다.